춘천시와 홍천군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에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감자 수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감자 생육에 지장을 주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차례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각 해수욕장마다 이색 축제부터 차별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색 있게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 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가 관할부대에 직접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요청한 것은 지난 8일 개정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뽑힌 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전국 최초로 바이오 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내놨던 춘천시. 현재는 100여 개 바이오 기업이 춘천에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기업 매출만 연간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항체 클러스터 1단계 운영에 들어간 홍천군 역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의약품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 춘천시와 홍천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5곳의 바이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인천의 송도, 대전의 대덕, R&D 예산이 우리의 몇 배가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곳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강원권 특화 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부터 임상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중소형 위탁 개발 생산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신약 후보 물질 공급 기지로서 국내 바이오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화단지는 춘천과 홍천의 산단 10곳에 조성됩니다.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현재 계획 중이거나 기존 산업단지에 혜택을 주는 형식입니다. 입주 기업은 기반 시설을 비롯해 연구 개발비 지원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존 춘천에 있는 기업은 물론 수도권 등 바이오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의향을 밝힌 바이오 기업은 52곳. 204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 규모는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을 비롯해 5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함께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 실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소설 동백꽃에도 등장하는 봄 감자죠. 바로 춘천에서 생산하는 감자인데요. 6월부터 춘천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감자 수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평 규모의 밭에 봄감자를 심은 김덕수 씨. 이제 막 수확을 시작했는데 착잡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한 줄 캐면은 이런 게 한 10박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거의 안 보이잖아요. 요 한 줄에 한 2박스 나올까 말까 그래요. 손해가 막심하죠. 14도에서 23도 사이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라는 감자. 하지만 지난 19일 춘천 지역은 낮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6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겁니다. 날도 더운데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28일 기준 6월 누적 강수량은 42mm, 평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6월부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감자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겨우 탁구공 크기만큼 자란 감자가 상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자가 자라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물 때문에 그런지 크기가 100이라면 한 70 그렇게 됐어요. 6월 한 초순부터 갑자기 가물고 더워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생육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예. 기상이 지금 감자 생육에는 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불리했어요. 예. 감자가 더 클 때까지 수확을 미루려고 했지만 다음 주부터 예고된 장마에 그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감자 역병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감자를 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고온에 취약한 품종인 수미 대신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추세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감자가 늦게 캐는 감자라서 항상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캐요. 근데 문제는 7월 10일 전후가 꼭 춘천은 장마예요.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못 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썩기 때문에. 지구촌에 들이닥친 기후변화 위기로 춘천의 감자 농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각 해수욕장마다 이색 축제부터 차별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색 있게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에 해변은 벌써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새하얀 맥사장은 원색의 파라솔이 뒤덮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몸을 내맡기면 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모처럼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은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다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아이들 놀기도 괜찮고 대체로 물이 되게 맑고 투명합니다. 국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강릉 경포해수욕장도 29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이곳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맥주를 주제로 한 이색 축제가 개막해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에는 강릉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수제 맥주 100여 종이 참가합니다. 7월 1일에는 속초, 10일에는 동해 망상과 삼척이 문을 여는 등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테마와 축제가 가득한 해수욕장으로 운영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오리바이 다이빙대와 어린이 해수풀장 등 종합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고 안목해수욕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동해 망상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복합 테마 해수욕장으로 속초와 삼척은 여름 축제와 함께하는 해수욕장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해수욕객들이 동해안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해수욕뿐만이 아니라 각 해수욕장별로 테마가 있는 그런 해수욕장을 운영해서 다양한 지역 축제도 개최함으로써 이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잘 준비해 놓도록. 강원도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전문 안전요원 600여 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서 상어 출몰 빈도가 높아지자 주요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군의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22.2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가 관할부대에 직접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요청한 것은 지난 8일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보호구역 변경 해제에 대한 건의는 구속력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미반영 사유에 대해 제시하도록 돼 공정한 심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의 대규모 정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인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춘천, 홍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반가운 소식이라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이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사업위원회가 춘천시와 홍천군의 AI 기반의 신약 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약 2조 760억 원 규모의 선도기업 투자를 포함해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이 보장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에 2024년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을 비롯해 164억 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돼 2026년까지 스마트 마이닝 실증단지와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폐강 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이 공약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주거와 취업, 출산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뿐이 아닌 예산 지원과 입법 심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이었네요.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0년) 전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민의 간사 살인 사건에 피해자 59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사건 해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검찰이 살인 혐의로 피의자 59세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의 사무실에서 당시 41세였던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유력 용의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경찰과 검찰의 오랜 수사로 고통받아왔다며 자신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범행 장소도 모른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세 어린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28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중남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은 허영 국회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도 최근 SNS를 통해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와 운전자의 안전, 사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도영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지난 14일 국회에 올린 청원에는 2주 만에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습니다. 오는 30일 폐광되는 태백 장성광업소 종업식이 28일 광업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산 역사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이달 말을 끝으로 폐광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2월 석탄공사와 노동조합은 국내에 남아있는 석탄광업소, 화순, 장성, 도계 등 3곳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인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어둡고 무더운 수백 미터 지하 막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의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온 장성 광업소 직원들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